전 세계 단 28명만이 완주한 세계 4대 극진 마라톤. 최연소 그랜드슬램 달성. 이집트 사하라, 칠레 아타카마, 중국 고비, 남극. 젊음과 패기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불굴의 극진 마라토너 윤성철. 네, 안녕하세요. 윤승철입니다. 180cm가 넘는 근육빵빵 몸짱 청년을 기대하셨을 텐데 앞에 분 상당히 좀 실망하신 것 같아요. 저도 171.8cm 딱 깔창을 깔아야 대한민국 평균남 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보다 더 못 미치는 제가 1250km를 달렸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달렸나 싶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평평한 길도 아닌 극지를 어떻게 달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날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유리를 밟고 넘어졌어요. 발목이 완전 뒤로 돌아가고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또 성장판이 그때 다쳤어요. 제가 안 다쳤으면 좀 조인성 정도 키가 좀 컸을 텐데 더 훈남이었겠죠.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언제 걸을지 모르겠다. 다시 걸어도 언제 다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저한테는 그게 큰 절망이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병실에 딱 입원을 해서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올리고 있는데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서 제 발을 보고 놀라셨어요. 제 발을 보고 놀라셨어요. 학생이 완전 평발이네. 나 이런 평발 처음 봐. 진짜 지금 평발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학생 발이 모범적인 평발이야. 이러시면서 야 이거 뭐 평발에 뭐 뼈 부러져 성장판 다쳐. 세상에 이런 건가. 온 세상의 불행이 다 저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내가 또 운동을 하고 다시 달리기를 하면 또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제대로 된 운동이나 스포츠를 해보지도 못하다가 결국 12kg가 넘게 살이 쪘어요. 비만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4개월을 있었는데 처음 한 달 동안은 짜요짜요 타이쿤, 붕어빵 타이쿤 그때 한참 유명했던 그런 게임을 했는데 다 해봤죠? 3일이면 다 깨요 그거. 한 달을 있는 게임을 다 했는데도 할 게 없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때 손에 잡혔던 게 나이라임 오렌지람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딱 보고 책에 재미가 붙여서 이제 지금은 동국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 들어왔는데 여느 때처럼 1학년 때 소설 주제를 찾고 있었어요. 과연 뭘 쓸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잘 못 뛰니까 소설 주인공만큼은 좀 잘 뛰고 좀 역동적인 주인공으로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극한에 도전하는 주인공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상황 마라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딱 상황 마라톤을 보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1km, 2km 남산 산책로를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뛰다 보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개월, 4개월, 2km, 3km, 4km 이렇게 늘려나갔어요. 그래서 1년 뒤가 되니까 2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가는 것도 해병대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현빈의 선배가 됐습니다. 근데 힘들만도 한 행군이나 뭐 낙하산을 타는 훈련을 받을 때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면 자신감 폭발.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소녀시대 같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바로 휴학을 해서 이제 상황 마라톤 준비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휴학을 하고 나니까 그때 알았어요. 저는 참가비가 380만 원, 비행기값 150만 원에 뭐 장비 이런 거 다 따로 자기가 사야 되는 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벌써 이미 휴학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방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취방이 있었어요. 바로 고민 없이 뺐어요. 월세 15만 부모님 아직도 모르셔가지고 방송을 보시면 제가 외식 한번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월세 15만 원짜리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바퀴벌레 나오고 진해 나오고 뭐 따뜻한 물 안 나오고
그런 방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비행기표를 끊고 참가비를 그 자취방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첫 대회 사하라 사막이 열리는 이집트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대회 참가를 할 때 27개의 대회 참가 필수 품목과 기타 부수 장비들을 다 들고 뛰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담당자가 제 짐을 검사를 하더니 알코올 솜 3개가 없어서 참가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때까지 준비했던 게 다 헛것이 된 건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알코올 솜을 여유 있게 가져온 다른 선수들이 하나씩 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참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감격스럽냐라고 물어보곤 하거든요. 저는 딱 출발선에서 10, 9, 3, 2, 1, 탕 하는 그 화약총이 딱 터질 때가 제일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딱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때보다 이 자리에 쓰는 게 제 목표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탕 하는데 진짜 팍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선글라스를 껴서 아무도 못 봤지만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출발선에 섰을 때가 제일 감격스러웠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사막이란 곳이 참 잔인하고 또 무섭더라고요. 6박 7일을 250km를 달리는데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다 들고 그리고 침낭, 구급약품 등을 다 들고 뛰거든요. 정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뜨거워서 머리카락이 녹아서 두피에 붙을 것 같은 더위가 있고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너무 오버해서 또 달리는 바람에 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50분을 갔을까? 중간에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멀리서 뒤에서 오는 선수가 막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반가워서 그런가? 저도 막 또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또 막 달려나갔어요. 근데 뒤를 돌아봤을 때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또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고괴담이 귀신처럼 이렇게 탁탁탁 가까이에 탁탁탁 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쫓아오고 싶을까? 달리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승철아 거기가 아니야. 승철아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제 앞에 발자국이 없어요. 사막의 중간중간에 뼈들이 막 보여요. 만약에 그때 그 코스를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뼈 옆에 제가 누워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좀 간담이 서늘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받았던 큰 충격이 있는데 비키라는 이름의 영국 여자친구였어요. 뒤에서 막 뛰어오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는 영국에서 특수부대 생존 교관 출신이다. 나는 주로 야전이나 오지에서 생존하는 걸 담당한다. 한국 사람들은 2년 동안 군대에 가는 걸로 알고 있다. 갔다 왔냐? 물어보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마치 야 군대 갔다 왔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확 쫓아올 때면 쫓아와 이러는 것처럼 확 뛰어가서 예비군을 대표해서 이 자존심이 또 솟구쳐 올랐어요. 가봐야겠다. 쫓아갔죠. 같이 딱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 체크포인트 왔으니까 그늘도 있고 물도 좀 마시고 앉아서 뭐 초코바도 하나 먹고 쉬었다 가겠지 해서 그늘로 저는 냅다 앉았는데 물만 채우고 바로 또 뛰어나가는 거예요. 주섬주섬 빨리 챙겨서 저도 따라 뛰어갔죠. 근데 갑자기 원래 길 말고 다른 길로 또 뛰어가는 거예요. 쟤도 어제 나처럼 맛이 갔다.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야 이거 내가 또 구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탁 주저앉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막에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고 7일간의 250km를 달려서 딱 결승선이 보이는 위치까지 왔어요. 나름대로 이 세레모니를 준비해서 딱 골인을 했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요거. 어딨지? 이렇게 찾으실 텐데 저는 태극기에 가렸어요. 친구들이 뭐 니 갔다 온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없어. 사진이 없어. 더군다나 7일 동안 찍혔던 사진이 3장인데 이거 1장이랑 이거 2장. 뒷모습. 아니 뒷모습 전지도 몰라 아무도. 근데 그전에는 저 스스로도 사막길을 휴학을 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과연 맞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 의구심이 늘 들었는데 갔다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맞구나. 내 길이구나. 그래서 2번째로 도전을 했던 곳이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한번 신문을 보다가 우연히 이런 제목을 봤어요. 요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 키워드 도전, 청춘, 열정
야, 이거는 나다. 내가 한번 이거 스폰을 구해보자. 그날 바로 상암 마라톤 속에 제 꿈 이것저것 다 넣어서 20장짜리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기업체 찾아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등기도 보내보고 진짜 한 100군데 정도를 제가 찾아다니고 알아봤는데 결국은 다 거절을 당해서 아,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냈던 한 기업체의 한 분께서 전화를 제게 주셨어요. 아, 승철 군, 내가 봐도 자네가 보낸 제안서는 정말 엉망이야. 이러면 무조건 킬! 내가 대신 그 제안서를 좀 첨삭은 해주고 싶은데 젊은 친구가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20장짜리 앞뒤도 없는 제안서가 4장으로 줄고 한 아웃도어 업체에서 장비를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참가비 일체를 모두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펀딩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제 소개 영상과 제 PPT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시고 89분이 400만 원 정도를 선뜻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2천만 원이 넘는 대회 참가비를 다 모을 수 있었습니다.